최근 마트 가서 장 보실 때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달걀 한 판에 3,000원이면 샀는데 요즘은 8,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자동차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니 선뜻 장거리 일정을 짜기가 무서울 정도로 부담스럽죠. 우리는 그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 경기가 안 좋네 하며 한숨만 들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숨막히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 압박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혹은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지진의 진원지에는 다름 아닌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가 달러를 쓰게 만들고 자유무역을 외치며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입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극소수 엘리트들만 부자가 되었을 뿐, 정작 미국의 99% 평범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국가 붕괴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살기 위해 기존의 룰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끔찍한 계획, 이른바 창세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 넷이 모여 놀다 보면 보통 첫째가 규칙을 정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은 오랫동안 룰을 정하는 가장 힘센 첫째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만약 제일 덩치 크고 힘센 아이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고 남의 물건을 억지로 뺏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주변에 큰 소리로 잘못을 알리거나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냉혹한 국제 무대에서는 그 억지 부리는 첫째가 곧 경찰이고 법입니다. 지금 미국이 딱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의 생존을 위해 철저한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맹국의 등에 칼을 꽂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공장과 자본, 양질의 일자리를 다시 미국 본토로 강제로 끌어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이 잔인한 돈의 공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힘센 자들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살벌한 패권 전쟁 속에서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진실과 미국의 빅픽처를 모조리 파헤쳐 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생존에 힘이 되는 끝장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넷이나 되는데 집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 진짜 따뜻한 가정집 같아. 사실 아이 넷을 키우면서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집안일에 톱니바퀴를 맞물리게 하는 건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우리 집의 모든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떤 흐름으로 살림이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학교에서 어떤 게 가장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보며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그 과정 중 하나죠. 국가 경영도 이와 똑같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폭탄도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바로 통계입니다. 애초에 통계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국가, 스테이트를 통치하는 기술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은 5년마다 수백만 개의 기업을 그야말로 이잡듯 전수조사해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지도를 그려냅니다. 철강 산업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떻게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통신망과 AI, 휴머노이드 산업으로 어떻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는지 그 촘촘한 사슬을 한눈에 파악하는 겁니다. 미국의 수뇌부들은 이 지도를 쫙 펼쳐놓고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자, 중국으로 뺏긴 500만 개의 일자리와 박살난 미국의 중산층은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답은 산업 연관표의 자장 밑바닥, 즉 뿌리에 있었습니다. 미래 패권을 주일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려면 데이터 센터와 공장들이 미국 본토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을 텍사스로, 실리콘밸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미끼는 바로 압도적으로 싼 전기세였습니다. 전기세를 낮추기 위해선 그 원료가 되는 석유값을 무조건 끌어내려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텍사스에 전폭적인 보조금을 주며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 공장들을 블랙홀처럼 모조리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집주인이 집안의 모든 물건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강제 재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누넷가시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미국이 쳐놓은 이 거대한 판에 순순히 끌려오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를 쳐드는 나라, 바로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었습니다. 치밀한 통계로 독일의 약점을 꿰뚫어본 미국은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방식으로 독일의 숨통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미국은 어떤 짓을 저지른 걸까요? 제가 사는 곳은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만약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멈추고 전기가 뚝 끊긴다면 어떨까요? 불도 안 들어오고 가전제품을 아예 쓸 수 없으니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가정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필수적인 혈관이 바로 전기와 에너지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에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럽의 경제를 호령하던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로부터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해저 송유관을 통해 엄청나게 싼 값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남들보다 5분의 1이나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펑펑 쓰다 보니 독일의 제조업 생산 단가는 인건비가 싼 중국보다도 저렴해지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진 독일은 점점 미국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경제로 깊게 엮여 있으니 군사적 위협도 줄어들었고 더 이상 미국의 우산 아래서 눈치를 보며 굽실거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선을 뚝 끊어버린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미쳐버릴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독일의 그 오만함을 꺾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진짜로 남의 나라 대동맥을 끊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진 직후 발트해 해저에 있던 노르트 스트림 송유관이 원인 모를 폭발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표면적인 수사 결과로는 우크라이나 특공대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그 뒤에서 모든 상황을 기획하고 방관하며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는 판을 엎은 결과를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송유관이 끊어지자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순식간에 5배나 폭등했습니다. 한겨울 보일러와 전기가 끊긴 집처럼 독일 제조업은 말 그대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폭스바겐, 지멘스, BMW 같은 세계적인 독일 기업들은 도저히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며 자국에서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되었죠. 바로 이때 미국의 영업사원들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등장합니다. 독일 사장님들, 에너지값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텍사스 어스틴의 공장 지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해드립니다. 게다가 싼 전기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어떡하실래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살 길이 막막해진 독일의 핵심 제조업 공장들이 줄줄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500만 개의 일자리 중 무려 200만 개,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를 다시 미국 본토로 되찾아오는 무서운 성과를 냈죠. 내 중산층, 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오랜 동맹국의 밥그릇과 생명줄조차 무자비하게 박살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을 쥔 패권국가 미국의 진짜 섬뜩한 얼굴입니다. 스페인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골목대장에게 맞섰다가 나라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는 끔찍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며 세계 경제의 룰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자 스페인의 총리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대신
도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옳지 않다. 트럼프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심지어 보란 듯이 중국으로 날아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대규모 무역 거래까지 성사시켰습니다. 골목대장이 깡패짓을 하고 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며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자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은 스페인 총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거론하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스페인 총리, 내 말 잘 들어라. 까불지 마.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스러운 일인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스페인 전역을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대정전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낡은 송전망의 셧다운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영국과 독일의 전문 업체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국가 인프라 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과거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킬 때 사용했던 스마트 그리드 교란 프로그램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수법이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제사회라는 냉혹한 정글에서는 옳고 그름이나 착하고 나쁨이라는 도덕적 잣대는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헛소리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의 생명줄을 끊어야 한다면 주저없이 끊어버리고 자신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반항하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테러로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날려버려서라도 철저하게 짓밟는 것. 이것이 살기 위해 창세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미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야흐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총구에서 불을 뿜는 전쟁이 아니라 통신망과 에너지망,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장악한 자가 전 세계의 부와 생명을 통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기술 굴기를 앞세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일부 내려놓고 개인의 빅데이터를 국가가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국가의 생존이 먼저라는 도끼가 바짝 오른 겁니다. 도대체 이 미쳐 돌아가는 패권 전쟁 속에서 힘없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착한 패권 국가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를 빼앗아야만 나의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에서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중산층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꺼이 동맹국들의 피를 빨아들이는 독한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레이 달리오가 말한 국가의 생로병사 사이클에서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미국이 그대로 죽지 않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처절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폭풍 후 한가운데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지갑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건 동맹으로서 옳지 않아. 앞서 보신 스페인 총리처럼 국제사회에서 도덕과 정의를 부르짖어봤자 돌아오는 건 차가운 보복과 가난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고 내 돈을 지킬 때 세상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이익과 생존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산업의 강제 재편,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그들이 수집하는 통계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5년 뒤 우리의 낡은 상식과 자산은 무참히 박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무시무시한 경제 패권 전쟁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가리고 모른 척한다면 미국의 치밀한 설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지만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함께 공부하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이유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큰 그림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미국의 거대한 빅픽처, 그리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돈의 공식에 대한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절대 속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끝장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위한 끝장나는 경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